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라원 예, 안녕하세요, 씨, 선생님. 오키 씨, 따망 씨 오셨어요. 네. 10시가 됐는데, 학생들이 많이 안 오셨네요. 괜찮아요. 곧 오실 거예요. 자, 해보도록 합시다. 또. 네. 네, 오키 씨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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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자, 오늘이 이제 마지막 날이에요. 그죠? 수업 마지막 날이고, 어, 안녕하세요. 세르기 씨 어서 오세요. 네. 시험 잘 봤어요? 세르기 씨. 네, 잘 볼 것 같아요. 잘 본 것 같아요. 오키 씨 네. 말이 맞았어요? 쉬웠어요? 네, 생각보다 좀 어렵지 않아요. 그죠? 그래요. 그 잘 봤, 사고 몇 단계 딸 때는 알려주세요. 네, 저는 4단계. 그래요. 알겠습니다. 네. 5단계겠죠, 당연히. 네. 어, 5단계는 알아. 국내 그 역사가 있어서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어. 음. 근데 제가 어제 역사 많이 가르쳐 줬어요. 네, 맞아요. 맞아요. 네. 한예빈 씨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예빈 씨. 음, 따막 씨 얼굴을 비쳤어요. 네, 좋습니다. 결과는 언제 나와요, 세르게이 씨? 4월 24일에 나올 24일이에요. 거예요. 2주 정도 나왔구나. 네. 예, 알겠습니다. 그때 가르쳐 주시고요. 세르게이 씨는 그럼 종합평가를 준비해야 돼요? 아니면은 사전평가만 보면 돼요? 사전평가만이에요. 그래요? 몇 저는 점 받아야지 원하는 점수가 되는 거예요? 그냥 합격하고 하고 싶어요. 그래요. 점수가 높을수록 좋군요. 네, 저는 입학 하기 때문에 조금 좀 준비해야 되니까 그래서 아, 좀 2년 전에 봤는데 기간이 넘었어요. 그렇구나. 네. 네네, 알겠습니다. 그래요. 실례지만, 저는 좀 늦게 왔어요. 근데, 시험 2번은 54번 주제 뭐예요? 그거 아직 얘기 안 했어요. 안예비 씨. 많이 늦지 않았어요. 괜찮아요. 네. 네네. 이제까지 이제 세르게이 씨가 사전평가, KIIP 사전평가를 봤는데 그 이야기를 하고 있었고요. 그 네. 러츠나 씨도 본다고 얘기했는데요. 시험 어, 어땠어요? 네, 따망 씨 잘 봤어요? 괜찮은 것 같아요. 저도 똑같아요. 그래요? 음, 조금 또, 쉬워 것 같아요. 근데 시간이 조금 부족했어요. 그래요? 시간이 부족했구나. 어, 음, 따망 씨, 그 구술 시험 문제 뭐 나왔어요? 그냥 쌀날래 뭐 먹는 거, 그 다음에 떡국 먹는 거 의미가. 내가 가르쳐 준 거 나왔네. 네, 네네네. 훌륭하다. 훌륭한 기술은, 선생님이에요. 기술 쉬워요, 더. 그래요. 우리 세르게이 씨도 똑같은 문제 나왔어요? 설날 관련해서 좀 물어보고 그리고 장례식, 결혼식 음, 물어봤어요. 내가 가르쳐 준 음, 거네. 네, 네. 네, 근데, 근데 감사합니다. 저기, 대답은 조금 어려워요. 근데, 축구금, 주는 거 의미가 뭐예요? 라고 말했는데, 그거 못했어요. 의미가 그거구나. 뭐예요? 축구금, 결혼식에서, 두 아, 가지가 장례식에서. 있는데, 네, 축하한다는 의미가 있고, 그 네. 다음에 도와준다는 의미가 있어요. 왜냐면 아, 결혼식을 할 때 돈이 많이 들잖아요. 네네. 근데 돈이 없는데 어떡하지? 돈이 너무 많이 드는데 어떡하지? 괜찮아요. 우리가 도와줄게요. 5만 원, 10만 원, 20만 원 이렇게 음, 도와준다라는 의미가 있어서 그래서 축의금하고 장례식에 네. 내는 조의금을 축의금. 합쳐서 부조금이라고 합니다. 영어로 음, 얘기하면 아, 헬프 머니예요. 헬프. 도와준다는 돈이에요. 축의금. 아, 네. 그렇게 얘기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부조금을 알면 그리고 좋아요. 이런 질문이 더 있었어요. 한국에 왔을 때 음, 힘들면 아니면 외로우면 음, 무엇을 했냐고 했어요. 음. 그것도 정답이 있어요.
네네. 선생님 유튜브 보면 돼요. 네. 그걸 알아셔야 네, 돼. 네. 저도 네, 그거 보는데 제가 잘 보는 것 같아요. 이렇게 네네. 똑같이 선생님 보면서. 재미있게 가르쳐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별 말씀이에요. 네. 결과 나오면 말씀해 주시고요. 네. 좋습니다. 그래요. 우리 그레이스 씨하고, 지소연 씨. 네. 잠깐만요. 네, 죄송합니다. 안녕하세요. 네네. 네. 지소연 씨랑 그레이스 씨 오셨는데, 우리 그레이스 씨, 수티락 씨는 병원에 있어요. 병원에. 그래서 대답을 못 해요. 맞죠, 그레이스 씨? 음, 네. 네. 지금 좀 많이 나아졌대요. 병이 많이 네, 나아져서 아들하고 같이 입원을 했는데 지금 많이 괜찮아졌대요. 심이 있는 분들은 기도해 주시고요. 자, 네, 오늘 시험은 여기서 잠깐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우리 샤고르 씨가 안 왔는데 샤고르 씨는 올 필요가 없죠. 시험이 끝났으니까. 네. 근데 샤고르 씨가 먼저 시험을 보고 가르쳐 줬어요. 54번 문제. 54번 문제는 문해력에 대해서 나왔어요. 문해력이 뭐냐면 어, 여러분 나라에서도 문제가 될 거예요. 요즘 중학생, 고등학생, 뭐 초등학생, 요즘 애들, 죠 어린 애들 있잖아요. 그런 애들이 문해력이 낮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책을 읽어, 책을 읽어, 책을 읽고, 자, 무슨 내용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면 몰라요. 이러는 거예요. 이게 문해력이에요. 문해력이 없는 거야. 그래서 책을 읽으면 이건 이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부분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라고 말을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이해하고. 근데 학생들은 못해요. 그럼 무슨 말인지 잘 몰라. 책을 읽을 수 없어요. 그래서 문해력은 뭐냐면 책을 읽고 아니면 이제 텍스트를 읽고 이해하고 판단까지 해야 돼요. make a judgment. 판단하는 능력, 생각하는 능력을 문해력, 영어로 하면 리터러시가 되겠죠. 리터러시가 되는데 이제 이 리터러시가 단순하게 그냥 simply reading comprehension 보다 더 높은 단계죠. 하이 레벨죠. 리터러시에 대해서 나왔는데 주제가 뭐였냐면 왜 요즘 아이들은 문해력이 없을까요? 문해력이 떨어진다라고 하거든요. 문해력이 떨어질까요? 요거에 대한 주제가 나왔습니다. 너무 쉽죠? 너무 쉬워. 왜 떨어지냐면 첫 번째, 책을 안 읽어. 책을 안 읽죠? 두 번째, 쇼츠 봐요. 쇼츠, 틱톡, 릴스 보잖아요. 왜냐면 이 쇼츠, 틱톡, 릴스는 짧아. 짧아요. 그죠? 짧고 쉬워요. 그래서 그런 음, 것들만 익숙한 거예요. 그래서 연습을 한 번도 안 한 거예요. 그래서 문해력이 떨어지는 겁니다. 한 번도 긴 문장을 읽으면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정리하는 것을 하지 않는 거예요. 평소에. 우리는 어땠어요? 그러니까 음,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를 생각해 보면 책을 읽어요. 책은 길어. 길어. 네, 그리고 하나씩 하나씩 읽으면서 생각을 해요. 생각. 그죠? 이해가 안 되면 다시 읽어. 그런데 쇼츠, 릴스, 틱톡은 슉, 끝, 스크롤, 이렇게 되잖아요. 이해가 안 되면 재미없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다른 거죠. 연습이 안 돼 음. 있다. 습관이 안 돼 있다. 경험이 없다. 이게 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책을 안 읽었다. 그다음에 쇼츠, 릴스, 틱톡을 숏폼이라고 합니다. 숏폼을 많이 본다.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해결책을 얘기해야 되겠죠. 해결책은 뭐예요? 방금 얘기한 거랑 똑같은 거예요. 숏폼, 쇼츠, 릴스, 틱톡 보지 마. 그럼 되잖아. 그죠? 그리고 두 번째는 책을 읽어. 책일까요? 책을 읽고, 책을 읽기만 하면 안 되지. 책을 읽고, 어떻게 해요? 생각을 해야 되죠. 생각을 하고, 메모를 해야 돼. 메모를 하고, 디베이트, 토론해야 돼. 세르게이 씨는 어떻게 생각해요? 따망 씨는 어떻게 생각해요? 저는 좀 생각이 달라요. 토론을 해야 돼. 토론을. 그래서 우리가 어렸을 때 다 했어. 우리가 초등학교 때 책을 읽고 발표해 보세요. 그러면 저요! 막 이러면은 따망
따망 어린이 발표해보세요. 그러면 막 일어나가지고 블라블라블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야 됩니다. 다 정리가 됐어요? 네. 네, 예, 예. 네. 이거를 이제 내일 시험 보는 지지 씨가 잠깐 올 거예요. 그죠? 네. 지지 씨가 오면 제가 메모하면서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들한테도 필요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지지 씨도 필요할 것 같아서 제가 글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알겠죠? 너무 예, 감사합니다. 네. 네. 근데 알겠습니다. 내일 똑같은 문제가 나오는 게 이 이상한 시스템인데? 그죠? 안 나올 네. 거예요. 그러면 다 뭐 파나마 사람, 뭐 방글라데시 사람한테 전화해가지고 무슨 문제 나왔어요? 뭐 정답이 뭐예요? 이렇게 하면 이상한데? 근데 네. 어쨌든 그렇게 나올 수 있으니까. 네, 네. 좋습니다. 자, 시작합시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마지막 시간이잖아요. 마지막 네. 시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꼭 필요한 것들이 뭘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아무래도 여러분들은 문법 설명을 들으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래서 문법 설명을 해주는데 문법 이제 마지막 시간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 관용어 표현이 있습니다. 아, 자, 어휘면 문법. 이게 설명을 들으면 쉬운데 설명을 안 들으면 아주 어려운 것들이 있습니다. 관용어예요. 관용어의 관은 뭐냐면 습관이에요. habit. 이거는 이제 쓰다, use. 습관적으로 쓰는 말이에요. 습관적으로 쓰는 말. 그래서 여러분들은 저한테 설명을 듣지 않으면, 그러니까 선생님 한국인의 설명을 듣지 않으면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죠? 그래서 요거는 한 번만 설명 들으면 다 이해가 됩니다. 요걸 설명해 드릴게요. 관용어, 영어를 보도록 합시다. 자, 여기 보면, 그래도 여러분 느낌이 있잖아요. 느낌으로 한번, 맞춰봅시다. 요 설명은 다 드릴 거예요. 일본부터. 1번. 네. 자, 봅시다. 최근 미술 전시의 수요가, 이 수요라는 것은 이제, 전시회를 많이 열어달라. 그래서 판매된 거야. 필요한 사람들이죠. 필요한 사람들.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 디맨드라고 얘기해요. 디맨드. 수요가 급증하면서 돈벌이에 급급한 전시회가 늘고 있다. 돈벌이라는 것은 돈을 버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돈을 벌다. 돈벌이, 돈을 벌다. 그리고 급급하다. 이것만 신경 쓰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돈벌이에만 급급하다. 집중한다. 좀 나쁜 의미의 집중이에요. 돈벌이만 신경 쓴다. 전시회가 늘고 있습니다. 일부 전시 관계자들이 전시 포스터 등 홍보 자료에 북제품이라는 게 뭐냐면 이미테이션, 카피본이에요. 카피.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모나리자 들어봤어요? 모나리자. 누구야? 레오나르도 다빈치. 레오나르도 레오나르도 다빈치. 다빈치가
만들어져. 근데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모나리자가 예를 들어서 임준 선생님 집에 있어.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돼요. 당연히 카피죠. 그죠? 카피가 있겠지, 여기에. 카피. 이거 모나리자네요. 네. 이거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직접 그린 거예요. 아니죠? 아니잖아. 프랑스 파리에 있겠죠. 루브르에. 그죠? 그래서 요거를 복제품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갤러리에서 전시회에서 가끔 모나리자 아니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그림 최후의 만찬 뭐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갤러리에서 전시회를 합니다. 그런데 진짜가 아니야. 카피야. 복제품이야. 이렇게. 그러면 뭐라고 써야 돼요? 다빈치 작품, 다빈치 워크. 그 다음에 여기 써놔야 되죠. 카피. 복제품이라고 써놔야 되잖아. 근데 복제품을 안 써놔. 다빈치 작품이 전시됩니다. 이렇게 한단 말이야. 복제품 전시임을 밝히지 않고 말하지 않고 입장료 수입, 인컴만 신경 쓰는 거예요. 일단 돈을 받아. 비싸게. 챙기는 것이다. 전시장을 찾아와서 야는 뭐야? 늦게죠. 늦게. 전시장을 찾아와서야 이런 사실을 알게 된 관람객들은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뭐야 이거 가짜잖아. 이렇게. 전문가들은 이런 전시 행태가 미술계의 발전을 걱정한다. 4번. 4번. 뭐냐면 방해할 수 있다고 방해한다. 방해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이렇게 얘기한다. 전시회에 실망한 사람들이 미술에 대한 관심을 아예 완전히. 여러분 잠시만요. 자, 완전히 끊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여기서 골라야 되는데, 자, 여기 보면 입맛에 맞다라는 게 있는 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맛있다 이런 뜻이에요. 어? 나에게 맛있다. To me. 나에게 맛있다. 입맛에 맞다. 삼겹살이 입맛에 맞아요. 라는 것은 맛있네요. 그런데 김치 한국 사람들이 좋아해. 그런데 나는 맛없어. 그럼 뭐라 그래? 김치가 맛있어요, 맛없어요 이게 아니라 나에게는 맛없어요. 이럴 때는 입맛에 안 맞다라고 얘기하죠. 근데 이거는 테이스트란 말이야. 테이스트 진짜 맛이에요. 그런데 다른 뜻도 있습니다. 취향에 맞다라고 얘기합니다. 저는요 갤럭시를 써요. 아이폰을 안 써요. 갤럭시를 씁니다. 왜냐면요. 삼성 갤럭시가 내 입맛에 맞아요. 음식이에요? 먹어? 아니야. 그냥 내가 더 좋아해요.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저는 액션 영화는 제 입맛에 안 맞아요. 저는 로맨틱 코미디가 좋아요. 음식이 아니지만 내가 더 좋아하는 장르, 내가 더 좋아하는 종류 이런 것들을 얘기할 때 입맛에 맞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알겠죠? 네. 예.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뭐 예를 들어서 임준 선생님 수업 스타일이 있잖아요. 클래스 스타일이 가르치는 스타일 이런 것들이 난 좋아. 재밌어. 그러면 임준 선생님 수업이 입맛에 맞아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네. 자, 가슴을 울리다는 여러분들이 예상할 수 있는데 이제 감동이죠. 감동. 이렇게 아니면 이렇게 따뜻한 마음 그럴 때 가슴을 울리다 감동적이다 하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발목을 잡다. 요게 이제 예를 들면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발목을 잡다. 가지 마. Don't go. 이렇게 하는 겁니다. 야, 나 가야 돼. 가는 게 뭐야? develop죠. develop. 발전해야 돼. 그런데 이렇게 어떻게 해요? 방해하는 거예요. 발목을 잡다. 예를 들어서 내가 열심히 공부를 하고 싶어. 열심히 공부를 하고 싶은데 학비가 없어. 등록금이 없어. 그래서 나의 이코노믹 시츄에이션, 나의 경제 형편이 발목을 잡아요. 발목을 잡아. 나는 열심히 운동을 하고 싶어. 그런데 요즘 팔이 아파요. 다쳤어. 그래서 나의 이 부상이 몸 상태가
발목을 잡네요. 이렇게 얘기하시죠. 알겠죠? 네. 그래서 방해하다 라는 뜻입니다. 자, 마지막에 손을 맞잡다. 이 맛이라는 걸 봅시다. 맛, 서로, 함께. 이런 거죠? 예를 들면 뭐가 있냐면, 맞벌이가 있어요. 맞벌이 무슨 뜻이에요? 남편 둘 다, 돈 일하는 벌어. 같이 부부, 그렇죠. 아내 돈 벌어. 남편 아내 같이 돈 벌어요. 그죠? 그래서 맞벌입니다. 같이 함께. 그죠? 맞절 알아요? 맞절? 맞절은 그렇죠. 뭐냐면 장례식에서 이제 여기에 있는 사람이랑 여기 있는 사람이랑 서로 절을 합니다. 서로. 같이 절을 해요. 이걸 맞절이라고요. 맞절. 그죠? 함께 서로 절을 한다. 그죠? 그 다음에 여기는 뭐야? 맞잡다라고 있잖아요. 서로 잡는 거예요. 이거 뭐야? 함께하다. Go together. 그죠? 협력하다. 협력하다. 서로 돕는 거예요. 손을 맞잡다. 예를 들어서 이제 전쟁을 하는데 너 우리 팀이야. 우리 편. 그죠? 그래서 손을 맞잡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었죠. 뭐 예를 들어서 반도체 알아요? 반도체? 반도체. 반도체. 세미컨덕터? 반도체가 있죠? 삼성, SK 하이닉스. 알지? LG 아니야. 이 세미컨덕터는 삼성이랑 SK 하이닉스가 있습니다. 뭐 대만, 타이완의 예, C, MC, A, 모르겠네. HCM? AMD, AMD, AMD. 예? AMD. AMB예요? AMD예요, D. AMD. 요거요? 아, B 아니라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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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MD. ABCD. AMD? 예. 좀 다른데? 그래요? 세미컨덕터. 대박. 네, 어쨌든 반도체를 만드는 회사가 함께, 우리 서로 도와줍시다. 이렇게 하면 손을 맞잡다.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 몇 번이에요? 3번이요. 한번 방해하다. 방해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걱정한다. 그죠? 그래서 미술계 발전, 디벨롭을 해야 되는데 하지 마. 안 돼. 이렇게 하면서 발목을 잡는 거예요. 방해를 하는 거. 알겠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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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자, 그다음에 요것도 하나 풀어봅시다. 내용과 같은 것 한번 골라볼게요. 4번이요. 네. 맞는 건데? 전시회에서 복제품을 전시하는 일이 점점 줄고 있다? 아니요, 아니, 4번이요. 네, 4번. 복제품 전시인지 모르고 전시회를 방문한 관람객들이 있다. 맞죠? 이거 뭐 음, 뒤에 나와 있냐면, 이 부분이 전시장을 찾아왔어. 그리고 늦게 알았어. 그죠? 음, 이건 복제품이네? 왜 미리 얘기 안 해줬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런 사실을 알게 된 관람객들 있습니다.
너 4번이 답이 되겠죠. 좋습니다. 혹시 좀 복지품이 좀 다양한 의미예요? 예를 들면 핸드폰 아니면 브랜드 아디다스, 나이크 그리고 이를 복지품이 좀 사용할 수 있어요? 이걸 복제품이라는 말은 보통 이제 아트워크에서 많이 들어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음, 한국에서는 짝퉁이라는 말도 많이 써요. 가짜. 그러니까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뭐 나이키 아니면 에르메스 뭐 샤넬 이런 것들 있잖아요. 네. 이런 것들은 이제 나쁜 의미잖아요. 나쁜 의미. 이걸 음, 모조품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미테이션. 이제 모조품. 예, 모조품. 이거 한번 찾아보세요. 모조품. 네. 근데 이제 물론 이제 이미테이션이라는 표현도 쓰고 이미테이션. 그다음에 요거 많이 써요. 짝퉁. 짝퉁. 이거는 그냥 음, 사전에 딕셔너리에는 없는데 한국 사람들이 많이 쓰는 표현입니다. 가짜. 근데 알겠습니다. 이거는 좀 옛날 말이고 뭐 짭이라는 얘기도 있어요. 짭. 이거 요거는 신조 새로 생긴 말이에요. 새로 생긴 말. 음, 자, 이렇게 물어보시면 돼요. 네. 네, 좋아요. 요거 한번 느낌, just feeling 풀어봅시다. 3번? 깜짝이야. 뭐, 어, 그리고 지금 갑자기 나와서 놀랬는데 또 정답을 말해서 놀랬어요. 어, 좋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좋다. 굿모닝. 굿모닝. 안녕하세요. 아, 아니, 저는 하고 오늘 또 왔어요? 뭐 시험 보기 전에 좀 더 자고 싶었는데, 뭐 예. 습관처럼 그냥 6시 반 뭐 일어났고, 그냥 어, 잠 들 수 없었어요. 그래서 아니면 뭐 수업 들 거예요. 이렇게. 그렇군요. 네. 지금 여기 멕시코는 7시 28분? 네, 맞아요. 그렇군요. 네네. 잘하셨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조금 이따가 아까 약속했던, 이번에 시험 본 54번, 샤고르 씨가 얘기했던 54번을 좀 설명해 드릴게요. 네. 네. 자, 이걸 봅시다. 등 떠밀다가 되게 재밌는 표현인데, 등 떠밀다는 뭐냐면, 자,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회사에서 사람들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한 명이 세미나, 세미나에 가야 돼. 이 중에 한 명이. 이렇게 한 명이 세미나에 가야 된다고 했는데 다 가기 싫어요. 싫어요. 세미나 싫어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다 뭐라고 그러냐면 임준 씨가 가면 좋을 것 같아요. 맞아, 맞아. 임준 씨가 잘해. 임준 씨가 갔다 와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나는 가기 싫다고. 싫어. 그런데 에휴, 임준 씨가 우리 회사를 위해서 좀 다녀와요. 알았죠? 알았지? 알았어, 알았어. 이렇게 푸시를 하는 겁니다. 푸시를 하면은 어떻게? 싫어도 알았어요. 제가 갈게요. 이렇게 간 겁니다. 요런 느낌이죠? 요런 느낌. 그래서 등을 떠밀다라는 것은 영어로 이렇게 표현하는 것 같아요. 푸시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은 뭐냐면 등을 떠밀어서 보내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않아요. 뭐라고 표현하냐면 피동으로 표현합니다.
비동으로. 그래서 자, 이 사람이 임준 씨가 어디로 왔어? 이제 세미나에 참석했습니다. 그러면은 다른 회사 사람들이 어머, 임준 씨가 왔네요. 이렇게 하면은 임준 씨가 뭐라고 해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 저는 정말 가기 싫었는데 등 떠밀려서 왔어요.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나는 가기 싫어. 그런데 사람들이 막 자꾸 푸시를 했단 말이야. 그래서 등 떠밀려서 왔어요. 여기 보면 일을 억지로 시키거나 부추기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하기 싫은데 하게 만든 것을 얘기합니다. 알겠죠? 네. 자, 눈을 맞추다가 나왔는데, 눈을 맞추다는 사실 별로 특별한 뜻이 없어요. 이 두 사람은 이렇게 서로를 사랑하는 느낌이죠. 그래서 눈을 맞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서로를 바라보다. 그래서 별로 특별한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입을 맞추다는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입을 맞추다는 뭐야? 키스죠? 뽀뽀. 뽀뽀, 키스 이런 것들 입을 맞추다. 그래서 이 키스, 뽀뽀를 입 맞춤 이렇게 입맞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게 첫 번째 뜻이고요. 입을 맞추다. 두 번째는 뭐냐면 말을 똑같이 하는 거예요. 말을 똑같이 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도둑이 두 명이 A 도둑, B 도둑이에요. A 도둑, B 도둑이 어디에 갔어? 경찰서에 갔어. 경찰서에. 경찰서에 가서, 짜잔, 여기에 경찰이 있어. 경찰이 앉아가지고 A 도둑한테 막 얘기를 합니다. 야, 너 뭐 했어? 뭐 했어? 이렇게 하니까 얘가 answer를 하죠. answer. 그 다음에 경찰이 또 B 도둑한테 막 얘기를 했어요. 여기에서. 이렇게 물어보니까 또 대답을 했어. 대답을 했어. 그런데 이 두 사람이 하는 얘기가 우리가 안 했어요. 우리가 안 했고, 우리 둘은 그 시간에 다른 장소에 있었어요. 다른 장소에서 다른 일을 했어요. 그러면서, 알리바이라고 하죠. 맞는 거야. 맞는 거야. 근데 이 경찰은 두 사람이 알아요. 거짓말이야. 거짓말. 거짓말인데, 거짓말인데 이 두 사람이 미리 결정했어요. 이렇게 말하자. 우리는 이 시간에 거기에서 뭐 한 거야? 네가 이런 말을 하니까 내가 이런 말을 했어. 라고 얘기하자. 알리바이를 미리 만든 거죠. 그래서 이 경찰이 화를 내면서 야, 너희 둘 입을 맞췄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입을 맞췄지? 그래서 서로의 말이 똑같도록 만들다. 입을 맞추다. 이게 꼭 경찰서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직원들, 스태프, 직원들이 사장님한테 거짓말할 때, 그 다음에 형이랑 동생이랑 뭐야? 엄마한테 거짓말할 때, 입을 맞추는 거죠. 알리바이, 그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되게 좋은 거고, 이건 되게 나쁜 거예요. 어? 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발벗고 나서다, 적극적으로 나서다라는 뜻인데, 이 모내기 여러분 나라에서도 하나요? 그러니까 당연히 뭐 미얀마에서 아니면은 이제 아시아 네, 지역에서는 있어요. 하죠. 맞죠? 모내기를 해. 비엔, 예, 모내기를 캄보디아, 하면은 예, 너무 힘들죠. 너무 힘들다. 변호사 할 때 쓰는 거죠. 변호사. 변호사. 이제 이 물속에 이렇게 들어가야 됩니다.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에 임준 씨가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선생님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도와주세요. 그러면 임준 씨가 네 하고는 차가워. 튀었어. 막 이렇게 해요. 그거 아니고요. 그거 아니고 어떻게 하냐면 임준 씨가 짜잔 네 도와드릴게요. 그런 다음에 짜잔 여기 있지 구두 슈즈 벗어 짜잔 던져버려 삭스 양말 벗어버려 그죠? 그래서 뭐예요?
발에 있는 것을 벗습니다. 그리고 바지는 위로 걷어 올려. 이렇게 걷어 올리고 풍덩 빠져가지고 열심히 해요. 열심히 합니다. 그죠? 그걸 뭐라고 하냐면 발 벗고 나서다라고 합니다. 아주 적극적으로 하는 거예요. 아주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거예요. 이걸 발 벗고 나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죠? 손에 땀을 쥐다라는 것은 긴장하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시험을 볼 때 긴장하죠. 그 다음에 인터뷰 할 때 긴장하죠. 근데 그런 거 아니야. 그런 거 아니고 보통 경기, 게임을 볼 때, 스포츠 게임을 볼 때 많이 긴장을 합니다. 손에 땀을 쥐면서 지켜봅니다. 왜냐면 이 경기가 막 예를 들어서 21대 22인데 23대 22 그런데 24대 24 뭐 이런 식으로 막 긴장되는 경기예요. 26대 24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야. 이게 25대 25. 그래서 27대 27. 뭐 이런 식으로. 오, 긴장되죠? 이럴 때 손에 땀을 쥐게 하는 경기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스포츠 경기에서 많이 얘기해요. 자, 그래서 답이 몇 번이야? 여기는 발 벗고 나서다.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여기 보면 아주 열심히 하거든요. 열심히. 자, 내용을 봅시다. 자, 같은 것을 골라봅시다. 삼 번이에요 아, 3번이에요? 3번이요. 4번이요? 삼 3번이요? 3번. 3번이요. 3. 아, 3번. 인주 씨는 소방관 심리 안정 프로그램 계획, 운영할 계획이다. 그죠? 심리 안정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에요. 어떻게 알아요? 이 돈이거든요, 돈. 돈. 그래서 텍스를 가지고 오는 거죠. 세금을. 그래서 세금을 가져오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준비하고 있다라는 것을 아시죠. 나머지는 네, 틀렸죠. 요게 이제 특히 4번 같은 경우에는 반대로 되어 있어요. 뭐가 돼 있어? 소방관이 정신건강 상담을 받으려면 상담사를 찾아가야 되는 게 아니라 상담사가 소방관에게 소방관에게 찾아온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인주 씨는 소방관의 정신건강 조사를 모두 마쳤다. 네, 정신건강 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라고 그죠? 조사를 실시하고 진행하기로 했다. 상담을 진행하기로 했다. 그러니까 예정이다. 이렇게 쓸 수 있죠. 뭐야? 어, 자리가 없는데? 자리가 비어있는 자리가 없대요. 여기 있다. 네. 자, 우리 54번 문제 잠깐 봅시다. 54번. 그러니까 방글라데시에서는 105회였겠죠? 105회 토픽. 근데 이게 똑같은 문제가 나올지 안 나올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문해력 문제가 나왔어요. 정확하게는, 그러니까 샤고르 씨가 얘기해 준 거는 요즘 아이들이 왜 문해력이 떨어지는가? 이게 주제였습니다. 물론 이제 더 길죠, 주제가. 근데 샤고르 씨가 잘 요약해가지고 우리한테 알려줬습니다.
그러면 분명히 이제 요렇게 나올 텐데 제가 생각할 때는 요 주제라면 첫 번째가 문해력은 무엇이고 왜 중요한가? 요게 나오지 않았을까? 그죠? 문해력.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왜 요게 나오겠죠? 왜 문해력이 떨어지는가? 떨어. 마지막은 해결인 것 같아요. 아, 좋아요. 야, 해결책. 해결책은 무엇일까? 그죠? 이렇게 나오면 되죠. 아, 감각이 있어. 오늘 지진 씨 컨디션 좋아. 파이팅! 네. 54번 이거 우리 지지 씨는 몇 점? 지지 씨는 50점 맞을 거예요. 아, 이건 현실적으로 한 48점. 파이팅! 48점이면 제가 충분하죠? 봤을 때 53번 그 30점 받을 수 있는 것 같아요. 받아야죠. 같은 기간 그거 잘 쓰면 돼요. 같은 기간. 반면 반면에, 좋아요. 분석된다, 이런 거. 자, 여기 보면, 문해력은 무엇이고, 왜 중요한가? 이걸 찾아봅시다. 문해력이 뭐냐면, 아까 잠깐 얘기했는데, 리터러시였죠? 리터러시. 이건가? 그래서 여기 리터러시가 맞아요. 그러니까, reading comprehension? comprehension. 텐션보다 리터러시가 맞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문장을 읽고 텍스트죠. 문장을 읽고 이해하고 그 다음에 사고가 뭐냐면 생각하는 거죠. 사고합시다. 생각하는 거예요. 사고하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 근데 여기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문장을 읽고 단순히 이해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고하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죠? 문장을 읽고 이해하고 이해한 내용을 바탕으로 여러분들한테 이제 혹시 진짜 이 문제가 나오면 대박이니까 정확하게 얘기를 할게요. 문장을 읽고 이해하고 이해한 내용을 바탕으로 사고하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이해되죠? 그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능력이죠. 왜요? 사람들과 어떻게 해요? 지식과 정보를 전달해야 돼요. 전달하고 소통할 때, 소통할 때, 사회에서 가장 정확하고 어, 가장 자주 쓰고요. 자주 쓰고 가장 정확하게 정확 아 정확하게 전달하는 방법이 문서이기 때문이죠. 맞죠? 자, 예를 들어서 사회에서 여러분들이 사회에 나왔어. 사회에 나왔는데 여러분들이 부장님한테, 사장님한테 어떤 중요한 내용을 전달해요. 그럼 여러분들이 쇼츠를 만들어요? 아니잖아. 그죠? 왜냐면 아니라고. 음성 메시지로 전달해요. 요 핸드폰으로 음성 메시지, 그 다음에 비디오 다 돼요. 하지만 결국에는 텍스트로 전달합니다. 맞죠? 가장 중요한 정보, 그 다음에 가장 정확하게 전달. 이럴 땐 다 텍스트로 전달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문서를 이용하고, 그 텍스트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사고하고 판단하는 거는 너무 중요한 능력이라는 거예요.
알겠죠? 이걸 요약해서 잘 써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문해력이 왜 떨어지는가? 이거는 누구나 알고 있는 거죠. 자, 첫 번째는 뭐예요? 독서를 안 한다. 그죠? 두 번째는 숏폼이라고 해요. 숏폼을 많이 본다. 이게 중요하죠. 그래서 문해력을 기르기 위해서는 어떤 텍스트를 읽으면서 계속 생각해야 돼요. 그런데 요즘 아이들은 독서에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요즘 애들은 독서에 익숙하지 않다. 익숙하지 않다. 그래서 뭐야? 문해력을 기를 기회가 적어집니다. 그죠? 문해력은 독서에서 나와요. 책을 많이 읽어야지. 그리고 숏폼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냥 단순히 유튜브 시대, 영상 시대, 비디오 시대가 아니라 숏폼 시대가 되었어요. 그래서 아주 짧은 컨텐츠만 보는 거죠. 그래서 아주 짧은 시간, 아주 짧은 내용. 이것만 소화할 수 있어요. 요걸 얘기해 주면 돼요. 되게 심각하죠? 맞죠? 그래서 쇼폼 시대 아주 짧은 시간, 아주 짧은 내용만 보게 됩니다. 쇼츠를 통해서, 릴스를 통해서, 틱톡을 통해서. 그죠? 그래서 뭔가 짧은 내용만 소화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짧은 시간만 집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짧은 시간만 집중. 짧은 시간만 집중할 수 있다. 쭉 이렇게 얘기하면 되죠. 그죠? 자, 그래 해결책은 뭐야? 해결책은 너무 쉬워요. 독서하면 되지. 독서를 많이 해. 쇼폼을 적게 봐. 이렇게 하면 되죠. 끝! 끝났습니다. 맞아요. 자, 그런데 독서를 많이 해라고 얘기하는데 자, 독서를 그냥 단순히 많이 하는 거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독서를 하고 뭘 해야 돼? 생각을 하고 생각한 것을 글로 써야 돼요. 라이팅. 그죠? 그래서 생각을 정리해서 글을 써야 됩니다. 글을 쓰다. 그만 하면 안 돼. 우리 어렸을 때 뭐 했다고? 디베이트 했다고요. 디베이트, 그죠? 그래서 토론을 해야 됩니다. 나의 생각을 말할 수 있어야 돼. 그리고 다른 사람의 생각을 듣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게 문해력이야. 그죠? 그래서 문해력을 기르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했던 것들을 다시 해야 됩니다. 다시 해야 돼. 핸드폰 뺏고, 핸드폰 너 오늘부터 쓰지 마. 그리고 책 읽어. 그리고 말해와. 써와.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해야 돼요. 네. 요거 써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너무 간단해. 너무 간단한 게 뭐냐면, 그냥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 엄마 아빠가 강요했던 거, 선생님이 강요했던 거, 해야 돼! 이거 생각하면 돼요. 좋은 거야. 좋은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쇼폼. 이거는 이제 간단한데, 쇼폼을 적게 보면 되죠. 가장 좋은 것은 안 보는 거죠. 가장 좋은 것은 안 보는 거다. 안 본다. 안 본다. 하지만 안 볼 수는 없죠. 안 보는 사람이 없어. 그죠? 그래서 통제, 리미트를 한다. 리미트, 컨트롤. 스스로 나는 하루에 몇 분만 보겠다. 몇 분만 보겠다. 이런 식으로 컨트롤하면 좋겠다. 왜냐면 쇼폼은 조금 더 얘기하자면 쇼폼을 보면은 브레인이 망가지죠. 고장나잖아. 그죠? 그래서 안 보면 좋겠다. 적게 보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알겠죠? 네. 그건 네. 봐야 돼요. 임준 선생님 그 토픽 스터디에 나오는 쇼폼 봐야 돼. 알겠죠? 네. 네. 봐야 돼. 네. 자,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보시면 되겠어요. 특히 이제 지지 씨는 빨리 정리해서 가지고 가시면 되겠어요. 자, 잠깐 쉬었다 합시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